겨울은 추위로 인해 몸이 잔뜩 움츠러들게 되고 그로 인해 근육이나 관절, 인대와 같은 신체 부위가 긴장하면서 유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은 충격에도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우리의 신체 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어깨 관절은 경직된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였을 때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힘줄이 쉽게 파열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어깨 건강은 어떠신가요? 쪼여오듯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칼로 쪄시는 것처럼 아프고 특히 밤으로 아파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밤새도록 막 저거 해갖고 잠도 못 자고 막 팔이 뒤틀리고 막 어깨가 아프기 전에는 우리의 삶에서 어깨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깨닫지 못하는데요. 어깨가 망가지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생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지독한 어깨 통증과 근력 저하로 팔이 잘 들리지 않게 되면 그때야 병원을 찾게 되고 어깨 힘줄이 파열되었다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깨 힘줄이 파열된 경우에도 초기에는 원래 모양으로 보관시킬 수 있지만 파열된 지 오래된 경우에는 원래 위치로 당겨오지 않기 때문에 봉합을 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봉합할 수 없는 힘줄 파열을 원래의 어깨 관절로 복원할 수 있는 힘줄 이식 수술에 대해 차상원 원장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는 4개의 힘줄로 구성되어 있는데 팔을 들어 올리거나 회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힘줄이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마모가 일어나서 찢어지게 됩니다. 회전근개가 파열이 일어나면 점차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게 되고 너무 오랫동안 파열이 지속되게 되면 힘줄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얇아지고 지방변성이라고 하는 변성이 생깁니다. 지방변성이 일어나면 굉장히 약해져서 억지로 봉합을 하더라도 다시 끊어지게 됩니다. 이를 우리가 광범위 파열 또는 봉합 불가능한 파열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어깨 힘줄이 파열되면 팔을 뻗을 때라든지 팔을 위로 올릴 때 통증이 오게 되고 특정 방향에서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그리고 평상시 때 윗팔이 아프다는 호소를 많이 하시고요. 일할 때는 또 괜찮으시다가 자려고 누우면 아프시다든지 손을 뒤로 하기가 힘들다든지 그런 증상들부터 초기에는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통증이 심하면 회전근개 파열의 크기가 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통증의 강도하고 파열의 크기하고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크기가 크더라도 힘이 떨어지지 통증이 별로 없으신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진행될 때까지 방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팔이 안 들릴 때쯤 돼서 오시면은 이미 힘줄이 광범위 파열이 돼서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른데 크기가 좀 작다든지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나이를 고려해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라든지 운동 치료를 통해서 약해져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회복을 시켜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봉합을 해줘야 됩니다. 대부분은 관절 내시경이라는 방법으로 작은 구멍을 뚫어서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서 힘줄을 봉합하게 되고요. 근데 일부 환자들에서는 힘줄의 크기가 과도하게 커져서 광범위 파열로 진행된 경우에는 이 봉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게 되고, 근데 젊으신 광범위 파열인 경우에는 굉장히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최근에는 상부 관절낭 재건술이라고 하는 힘줄 이식이 이제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자기의
그 허벅지 근막에서 떼서 이제 이식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품화된 콜라겐 패치, 인공 힘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셔서 하실 수 있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업무를 한다든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은 할 수 있지만 이전의 강도로 회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비교적 초기에 봉합을 해야 된다면 초기에 해서 자율기간을 단축시키고 원래의 강도로 회복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새로운 해의 시작으로 모두가 들뜬 1월의 어느 날. 이른 아침인데도 병원 대기실은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좀 더 건강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새해를 맞이한 최준형 씨. 3개월 전만 해도 진료를 기다리는 시간이 무척 고통스러웠겠지만 지금은 달라졌다고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났는데요. 지금은 그때를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 5, 6년 전부터 어깨가 많이 좀 저녁에 잘 때 우리하고 이렇게 좀 안 좋아서 어깨 그 주사도 맞고 이렇게 해도 맞을 그때뿐이고 거의 완치가 안 되어가지고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해서 이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정교한 그 팔 동작을 할 때 운전을 하다가 뒤쪽에 어떤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 가장 불편한 점을 느꼈고 3개월이 좀 채 못 미쳤는데 불구하고 현재 어깨를 뒤로 돌린다든지 위로 올린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준영님, 진료실 들어오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로시죠. 아버님 그 힘줄 상태가 파열된 지가 시간이 조금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방 변성이 조금 돼서 조금 많이 얇았습니다. 안으로 조금 들어가 있어서 튼튼하게 봉합은 했지만 이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한 70% 정도 회복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운동을 물어본 이유가 아직 테니스나 골프나 이런 라켓으로 하는 운동은 당장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통증이 없어지고 각도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도 근력은 아직 그 회복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3개월 정도 더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절 범위 양쪽을 한번 같이 비교해 볼게요. 만세 한번 해보시죠. 만세 위로 쭉 하시면 양쪽 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괜찮고요. 천천히 내려보실게요. 통증이 한 2, 3년 정도 되셨습니다. 이제 그런데 처음부터 심한 통증이 아니었고 서서히 이제 심해지는 양상을 보였고 이제 내원 당시에는 손을 뒤로 하기가 힘들어지고 팔을 위로 올리기가 힘들어서 이제 내원을 하셨고 이제 MRI를 찍어 보니까 이제 극상권 파열과 견갑하권 파열이 이제 관찰되었습니다. 말려 들어가 있는 힘줄을 당겨 가지고 원래 위치로 잘 봉합을 했습니다. 이제 극상권뿐만 아니라 견갑하권하고 이두건도 같이 손상돼 있어서 그 두 개도 같이 정리를 했던 환자분입니다. 지금은 한 3개월 정도 경과가 돼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근력은 아직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력 강화 위주로 재활 운동을 하고 집에서도 운동을 하실 예정이고요. 한 6개월 정도가 되셔야지 한 라켓으로 하는 운동이라든지 조금 더 과도한 운동들도 가능해질 걸로 예상됩니다. 치료가 끝나면 준영 씨는 병원 옥상에 있는 하늘공원에서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평소에 운동을 즐겼던 준영 씨. 어깨가 아프고 나서는 그 좋아하던 운동을 할 수 없어 제일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이렇게 조금씩 재활을 하다 보면 금세 예전의 준형 씨로 돌아갈 수 있겠죠. 치료 끝나고 나면은 원래 제가 운동을 참 좋아했는데 그런 운동을 원 없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점점 약해진다는데 관절을 관리하는데 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들도 마음대로 또 안을 수 있고 또 우리 손자들 위해서 그 선물도 또 두 손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씨와 같은 수술 3개월 차인 황정혜 씨. 이렇게 팔을 번쩍 올려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가끔은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 일상생활이 너무나 힘이 들었지만 이제는 통증과 함께 힘든 시간의 기억은 날려버리고 좋은 생각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식당을 하거든요. 근데 평소에도 조금은 아팠지만은 그날은 왠지 좀 바빠가지고 막 뛰어다니다가 미끄러졌어요.
그걸 안 미끄러지려고 이 싱크대를 탁 잡았는데 뭔가 또 하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 그래도 견뎠는데 한 3주 정도 견뎠는데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겠는 거라. 그래가지고 여기 왔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뭐 이래 MRI 한번 찍어보라고 했어. 뭐라더라 많이 파열됐다 하면서 수술 당장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일하시더라고요. 황정희님, 네. 사무실 들어오실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회전근개 파열에서 견갑하건이 이제 완전 파열이 동반되어 있으면 예후가 별로 안 좋습니다. 또 이제 극상건에서 한 덩어리가 아니고 이게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제 층판 변형이 있는 경우에도 예후가 안 좋아요. 어머니는 근데 두 개 다 요것도 파열돼 있고 층판 변형도 있고 그랬던 이제 힘줄이거든요. 지금부터는 근력 강화를 하는데 보통 이제 벽에다 대고 푸시업 연습도 하고 잘 되시면 책상 높이에서 푸시업 연습도 하시고 밴드로 당기는 연습, 줄다리기 연습 이런 것들 이제 하실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기 조금 힘드시니까 밑에 이제 재활 프로그램 할 때 같이 이제 치료를 해드릴 거예요. 네. 보통 견갑하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지 옷을 입는다든지 우리 용변 보고 손을 뒤로 해서 뒤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이제 지장이 생기고 극상건 같은 경우는 팔을 들어 올릴 때 문제가 생기는데 어머님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봉합을 하게 되면 이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견갑하건을 안에 말려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당겨서 이제 봉합을 해주고 이제 극상건 같은 경우는 1층과 2층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1층을 먼저 봉합을 하고 2층을 봉합해주는 이제 복층 2열 교량형 봉합법이라는 방법으로 튼튼하게 봉합을 해줬습니다. 처음부터 파열의 크기가 크고 두 군데 파열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시면서 운동을 하실 예정입니다. 지금은 관절 범위는 어느 정도 회복되어 있지만 근력이 조금 부족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전방 거상, 내회전, 외회전 운동을 해서 근력을 강화시켜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줄 예정입니다. 완전하게 낫진 않았지만 무거운 거 이런 걸 못 들고 지금 뭐 그냥 생활을 하기 좋아해요. 아프지도 않고 밤에 잠도 잘 자고. 이른 아침 아직 진료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진료실에서 진지하게 엑스레이를 보고 있는 차상원 원장. 오늘 수술할 안명수 환자의 현재 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수술 계획을 한 번 더 정리하는데요. 이렇게 수술이 있는 날이면 환자 상태를 더 꼼꼼히 살피게 됩니다. 환자분은 한 20년 전쯤에 어깨 힘줄 파열로 수술을 하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몇 년간 잘 쓰시다가 다시 파열이 이루어졌는데 파열되고 나서 이 힘줄이 남아있지 않아서 봉합이 불가능하다고 진단을 받고 오랫동안 주사치료라든지 물리치료 같은 것들로 버텨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세균이 감염이 돼서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염증 수치가 상당히 올라 있는 상태에서 팔을 들지도 못하고 통증이 극심해서 일단 입원을 하셔서 항생제 치료로 염증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증이 가라앉은 지 몇 달이 지나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힘줄 이식 수술을 하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잘 주무셨어요? 예. 뭐 어깨 통증 때문에 그동안 잠 잘 못 주무시고 하셨을 건데 이제 어깨 수술해서 힘줄 이식하면 편하게 좀 주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여튼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이제 조금 있다가 수술실 가서 봅시다. 20년 전 일을 하던 중 찾아온 어깨 통증으로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안명수 씨. 일은 고사하고 집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생활도 힘들고 통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화분을 옮기는 단순한 일조차 할 수 없어 아플 때마다 주사도 맞고 여러 방법을 많이 썼지만 통증은 줄어들지 않아 수술을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주사 치료로 감염이 생겨 더 통증이 심했던 명수 씨. 항생제 치료를 받으며 수술만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늘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옛날에 한 9년 전에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떨어져 갖고 인대가 나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괜찮았는데 한 5년 지나니까는 슬슬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이제 뭐 이 치료도 해보고 저 치료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막 저거 해갖고 잠도 못 자고 막 팔이 뒤틀리고 막 쿡쿡 쑤시고 막 진짜 그건 아파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막 지인들이 아 거기 그 병원을 가봐라. 거기 그분이 참 잘하실 거다. 그래갖고 이제 그런 쪽으로 해갖고 여기 병원에 오게 됐어요. 드디어 수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데요. 수술 전 준비를 하는 의료진들의 손길이 빨라지는 것을 보니 곧 수술이 시작될 모양입니다. 환자분은 이전에 그 어깨 수술을 한번 받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힘줄 수술을 받았지만 다시 파열되면서 힘줄 자체가 이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힘줄 이식이라는 수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힘줄 이식은 자기 힘줄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인공 힘줄, 제품화된 콜라겐 패치를 이용해서 새로운 힘줄을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오늘 진행할 수술은 상부 관절낭 재건술이라는 인공 힘줄을 이용한 어깨 힘줄 이식술입니다.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 환자의 어깨에 0.5cm의 작은 구멍을 뚫어 어깨 상태를 소형 카메라로 관찰하면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분은 이제 파열된 지 시간이 많이 경과돼가지고 한번 또 파열이 된 파열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힘줄을 당겨 오려고 해도 힘줄이 여기 당겨오지 않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다 이 뼈랑 이 뼈랑 이제 힘줄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연결이 돼 있지 않아서 여기랑 여기를 인공 힘줄로 연결을 해줄 예정입니다. 안명수 씨의 수술에 사용될 힘줄은 사람의 피부에서 공여받은 콜라겐 패치를 사용하는데요. 자신의 허벅지 근막도 충분히 사용하기 적합하지만 수술 후 일주일 정도 걷기가 불편하다는 단점도 있고 미세하지만 다리의 근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환자의 상황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수술이 막바지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열 봉합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마무리하는데요. 그물망 형식으로 위에서 눌러주기 때문에 튼튼하게 고정을 할 수 있습니다. 힘줄 이식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안착이 돼서 이제 견갑골하고 상완골에 잘 연결이 됐고요. 이제 한 2달 정도 이제 보조기를 착용하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생착이 이루어진 다음에 점진적으로 재활 활동에 들어갈 겁니다. 처음에는 힘을 빼고 하는 운동부터 시작해서 한 2~3달 정도 경과가 지나면 근력을 키우는 운동까지 단계별로 재활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산천에서 부산까지 진료를 받으러 오는 천우영 씨.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오다 보니 진료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오래전 절단 사고로 양측 손이 불편해 어깨를 많이 짚고 일어나야 하는 우영 씨는 어깨 통증으로 팔이 올라가지 않아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물건을 들다가 뭐 뜨끔하면서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병원을 뭐 몇 군데 갔는데 증상 뭐 이 팔로 들면 막 칼로 쑤시는 것처럼 막 아프고 그 뭐 특히 뭐 밤으로 막 아파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그래서 수술하고 뭐 여기 가서 수술하고 나서는 지금 많이 좋아지는 데. 천우영님 진료실 들어오실게요. 오늘은 이제 도수치료 해서 지금 어깨가 약간 굳어 있거든요. 굳어 있는 부분 좀 풀어주고 이제 근력을 조금 키워줄 겁니다. 근력을 좀 키워줘서 이제 여기서만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에서도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지 이전 강도로 이렇게 회복이 되실 거예요. 일상생활 할 때는 어떠세요? 별 그거는 없거든요. 일상생활 하는 데는 지금 크게 지장은 없다고 그죠? 환자분은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서 생긴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내원할 당시에 야간 통증이 있고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힘이 떨어져서 내원하셨는데 진찰 소견상 팔이 이 전방 거상에 힘이 떨어져서 MRI를 찍어 보니까 극상건이라고 하는 회전근개가 파열이 돼서 한 3cm 정도 찢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그 앞뒤로 있는 힘줄들도 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평소에 양쪽 손이 조금 불편하시기 때문에
튼튼하게 봉합을 해서 재활 기간을 조금 단축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금은 한 3개월 정도 지나셔서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근력이 회복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활을 통해서 근력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수술 후 일상생활이 아주 편해졌다는 우영 씨. 도수 치료가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도수 치료를 받을 때마다 몸이 더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치료사의 말에 따라 여기저기 힘을 주어보는데요. 이전보다 힘이 더 좋아진 것 같네요. 도수치료는 전문적인 물리치료사가 직접 손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근육과 뼈 마디의 부정렬을 바로잡아 각종 통증 등 근골격계의 질환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 하고 나서 하고 싶은 것도 조금 하고 어떻게 됐든 재발 안 하고 뭐 뒤탈 없게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보조기구를 하고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김종천 씨. 한 달 전 넘어진 후 계속된 어깨 통증으로 수술을 받게 됐는데요. 지금은 아직 불편한 몸이지만 계속 재활 치료를 받고 있어 그런지 요즘엔 공원에서 가볍게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갑자기 팔이 안 올라가고 막 이 통증이 잠을 못 잤지요. 그건 한두 달 고생을 했죠. 참다 뭐 못 참고 힘들어서 이제 오게 됐죠. 수술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무섭기도 하고 또 처음 하는 거라 그랬는데 어떻게 수술을 했는데 지금은 우선 부자연스럽지만 우선은 통증이 없으니까 참을만 합니다. 아버님 그동안 좀 잘 지내셨어요? 어떠세요? 원장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팔 올리는 거는 각도는 일주일에 5도씩 해서 조금 더 올리시면 180도까지 올라가실 거고요. 그러면 치료를 할 때 지금 여기 팔 올린 것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다른 거 병행합니까? 처음에는 팔을 이제 위로 드는 것만 하는데 이제 옆으로 돌리고 뒤로 하고 이제 가방을 풀게 되면 다른 범위의 운동들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환자분은 이제 극상건이라고 하는 회전근개가 파열됐는데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크기가 조금 작아서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조금 지켜봤습니다. 주사 치료 같은 걸로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이제 근력이 계속 떨어져서 수술적 치료를 했고요. 크기는 한 1.5cm 정도 되는 크기의 파열인데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이제 그 이열봉합법에 의해서 이제 봉합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달 정도 되셔서 이제 재활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까지는 힘줄이 다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개월 정도가 되어야지 한 70% 정도 붙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아직 조금 통증도 있고 어깨도 굳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이제 재활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로서는 통증이 많이 가라앉아서 이제 야간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좋아지셨는데 아직 보조기를 조금 착용하고 있는 중이고 한 달 정도 보조기를 차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한 다음 주 되면 이제 보조기를 풀고 이제 조금 더 일상생활을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2달 정도 되시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근력을 강화시켜서 조금 하시고 싶은 일들을 조금씩 시작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보통은 재파열, 다시 파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넘어진다든지 무거운 걸 든다든지 하게 되면 다시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파열은 주로 3개월 안에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통증이 좋아질 때 그때 조금 방심을 하시거나 무거운 걸 들 때 파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여튼 3개월 안에 조심을 하시고 3개월쯤 돼서 이제 초음파나 MRI로 잘 봉합됐는지 확인을 하는데 그때 이후로 조금 더 확인 이후에 이제 강화를 시키는 것이 조금 안전합니다. 종천 씨는 오늘도 재활 치료를 빠지지 않고 받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치료를 받아서 그런지 회복 속도도 빠릅니다. 재활 치료 기기와 한 몸이 돼 열심히 치료를 받는 종천 씨. 자유롭게 어깨와 팔을 움직일 수 있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봅니다. 수술 이후의 재활 과정은 환자분들의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술을 하고 나시고 나서 환자분이 통증이 가장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통증 관리를 하시기 위한 물리치료로 재활 과정을 거치시고요. 그 이후에 통증이 주시고 난 다음에는
원래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하시기 위한 가동 범위 운동 및 스트레칭을 하시게 되고, 그 이후에 통증과 가동 범위가 줄어들게 되면 환자분의 어떤 힘들을 증가시키기 위한 근력 강화 운동들을 하시게 되는 과정들이 재활 운동이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환자분이 일상생활로 복귀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답답한데 마음대로 팔도 쓰고 싶고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싶고 일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어깨가 아프기 전에는 어깨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어깨를 사용하다 보면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어깨가 망가지는 때가 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깨가 망가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매일 아침에 팔을 높이 들어서 만세 운동을 해주고 숨쉬기 운동만 잘 해주시면 힘줄 손상을 굉장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줄 손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깨 통증이 있을 때는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건을 오랜 시간 사용하면 마모되거나 낡아지듯 우리의 신체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노화가 찾아오고 크고 작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점점 더 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관리와 더불어 확실한 방법을 찾아 빠르게 치료해주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한 지름길이 아닐까요? 나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 수명 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2018년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 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평균 37.4%로 암 유병자는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암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여성에서, 특히 여성 고령자에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여성 질병 중 하나인 유방암의 증가율은 세계 1위의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유방암.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나도 이 병에 걸릴 수가 있구나. 드라마 같은 데서만 나오는 것 줄 알았거든요. 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했을 때 솔직히 처음엔 조금 좌절을 했는데 몸이 좀 건강해졌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했었죠. 유방암 발생률이 50대 후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서양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0대 후반에서 유방암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아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의 발병도 늘어나는 추세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비교적 치료가 잘 되는 암이지만 초기에는 쉽게 발견할 수가 없고 유방암 환자 10명 중 6명에서 8명은 건강검진으로 발병 사실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한복 교수님과 함께 유방암의 발병 원인과 치료법, 이후 관리와 예방법까지 유방암의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이란 우리 몸을 구성을 하는 세포의 변화와 성장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질병을 암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암이 유방 조직에서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방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유방암의 원인으로서는 어느 한 가지 원인만 이렇게 특정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가장 유방암이랑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성 호르몬 영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성 호르몬에 많이 노출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는 훨씬 더 유방암의 확률이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초경시기가 빠른 경우,
폐경이 느린 경우, 그다음에 뭐 임신을 적게 한 경우나 아니면 아예 이렇게 분만한 적이 없는 경우, 그다음에 모유 수유한 적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서 유방암의 확률이 훨씬 더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한 것들은 다 여성 호르몬 관련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러한 여성 호르몬 외에도 우리 식이 습관이 또 하나의 원인인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과거보다는 아무래도 서구 식습관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유방암의 확률이 많이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환경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한 뭐 스트레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수면 습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원인 인자가 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 인자들이, 이러한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원인 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방암 증상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이렇게 유방암을 본인이 가지고 있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고,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슴에, 유방에 멍울이 만져져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 뭐 유두에서 핏물이 난다든지, 아니면 유방의 피부가 함몰이 된다든지, 아니면 유방의 피부가 귤껍질처럼 이렇게 구멍이 뽕뽕 난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팔 위쪽 이렇게 팔이 붓는다든지, 아니면 겨드랑이에 있는 임파선이 만져진다든지,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때는 다 이렇게 조금 한 번 정도는 유방암을 의심을 하시고 유방외과 전문의랑 상담을 받아보셔야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하지만은 유방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증상이 없는 경우가 제가 대부분이라고 했고요. 증상이 있는 경우에 멍울이 만져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멍울이 만져지려면 적어도 혹의 크기가 1, 2cm 이상은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요. 조기에 유방암을 발견을 하시려면은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검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영하로 떨어진 날씨로 몸과 마음이 얼어붙은 듯한 이른 아침. 이한복 교수가 빠르게 걸음을 재촉합니다. 오늘 수술을 앞둔 조명진 씨를 만나러 가는데요. 수술을 앞두고 걱정하고 있을 명진 씨에게 이것보다 더한 위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침에 검사가 하나가 있어요. 검사 하나 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 수술방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숨 주무시고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수술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부분 절제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관리하면서 쭉 지내오다가 19년 이래 접어드니까 제가 유방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그런 스트레스 이런 데 좀 벗어나고 조금 이제 건강해졌나 이래 했는데, 요번에 주기적인 검진 결과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다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좀 건강해졌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했었죠. 수술 전 마지막 검사가 진행됩니다. 이제 이 검사만 끝나면 수술실로 가야 하는데요. 이 순간 그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환자가 그렇듯 완치를 꿈꾸며 검사를 하고 수술대 위에 오르게 될 겁니다. 드디어 수술실로 들어가는 명진 씨. 눈을 감은 그녀의 얼굴이 무척 안쓰러워 보이는데요. 힘들지 않게 오늘 수술이 무사히 끝나기를 바라봅니다. 환자분은 우측 유방암을 진단받으신 분이신데요. 오늘 일단은 우측 유방 쪽에 피하 전절제술을 시행을 할 거고요. 내시경 수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해서 유방 조직을 다 제거를 하고 성형외과의 협진을 통해 가지고 유방 재건을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명진 씨는 2002년도에 오른쪽 유방의 상피내암으로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진행했는데요. 최근 정기검진을 받는 도중 오른쪽 유방에 유방암이 발생한 것을 알게 돼 오늘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명진 씨는 오른쪽 유방 전 절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유방을 최대한 남기는 유방 보존술이 많이 이루어지지만 암의 크기가 크고 여러 곳에 퍼져 있을 때는 전 절제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수술은 유방 전 절제술과 더불어 성형외과와 팀워크 체제로 유방 재건술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한복 교수의 손길이 더 섬세하게 움직이는데요.
암 제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삶을 이어갈 환자를 위해 재건에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방 재건이라고 하는 거는요, 복원이라고도 하는데 유방이 선천적으로 없거나 아니면 수술 때문에 변형되거나 제거됐을 때 이제 반대쪽 가슴과 비슷하게 또는 수술 전 상태에 가깝게 만드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술은 이제 시기에 따라서 정해지는데요. 유방암 수술을 할 때 바로 동시에 복원하는 동시 복원이고요. 나중에 수술이 다 끝나고 항암 치료나 모든 치료들이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재건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연 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 방법에 따라서 또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보형물로 재건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자가 조직으로 복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방법은 외과와 성형외과 그리고 환자와 함께 상의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환자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다르고 그다음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가 조직으로 복원을 하는 게 더 유리한지 보형물로 하는 게 더 유리한지를 결정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보형물로 하는 경우에는 보형물도 마찬가지로 바로 한 번에 수술을 하는 경우와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방사선 치료가 추가가 됐을 때 좀 더 유리한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두 번을 수술하는 경우는 방사선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형물을 할 때 조직 확장기를 1차로 넣고 그다음에 2차 수술에서 이제 한 번 더 영구 보형물로 교체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재건 수술이 가능하게 되는 거는 이제 유방암 수술을 하시는 유방외과에서 피부 보존을 많이 많이 남겨주시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안쪽을 채워주는 재건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형물로 하거나 자가 조직으로 복원을 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 여성성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실제로 처음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 암을 빨리 치료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제 그런 부분을 다 제거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방이 없는 상태에서 부재인 상태로 지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삶의 질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런 상실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결국 지연 복원을 통해서 재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균형을 찾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균형을 찾으면 어깨 통증, 허리 통증 이런 것들도 훨씬 완화가 되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생활하시는데도 덜 불편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진 씨는 지금 어떨까요? 어떠세요? 좀 괜찮으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거의 한 일주일 수술 받으신 분이 계셨는데 피주머니 이제 조금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뭐 좀 며칠 있으면 금방 빼실 것 같고요. 수술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되셨는데요. 수술 결과는 양호하신 상태입니다. 특별한 합병증은 없으시고요. 배액관 가지고 계신 것들도 거의 다 제거를 하시고 지금 이제 하나 이렇게 남았는데요. 그 남은 배액관도 아마 2, 3일 이내 제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향후에 뭐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수술 후 병리 검사 결과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검사 결과가 나오면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항암 치료 여부를 결정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환자분 상태는 아주 좋으신 상태고요. 아마 2, 3일 후 정도면은 퇴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회복하면 다시 문화센터에 등록해가지고 즐겁게 영어 공부도 하고 싶고 도보 여행도 하고 싶고 인생을 즐기면서 생활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습니다. 김지영 씨는 항암 치료 중인 환자입니다. 3년 전 유방암 수술 후 항호르몬 치료 중 폐전이가 진단돼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빨리 이 힘든 시간이 지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되뇌이고 또 되뇌어 봅니다. 제가 2년차 정기 검진을 하다가 폐 엑스레이를 찍은 부분에서 하얗게 보여서 그걸 추적 검사를 하는데 그 부분에 폐 전이가 됐다고, 유방암 폐 전이가 됐다고 확진을 다시 받고 다시 치료를 시작하게 됐어요.
가장 힘든 건 아무래도 음식 섭취가 잘 안 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음식 냄새도 역하고 먹을 때 맛도 음식 맛이 제대로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음식 섭취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했을 때 솔직히 처음엔 조금 좌절을 했는데 그래도 으쌰으쌰해서 이겨내 나가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항암제이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영양제를 맞고 있다고 그걸로 이제 암 다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영 씨는 두 번째 항암 치료를 위해 외래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요. 오늘 진료에서는 지영 씨의 상태가 항암 치료에 적절한 상태인지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혈액과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해야 하고 그 결과로 항암 약물 처방이 시행된다고 하네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후에 병동에 입원해 항암 주사를 맞게 되는데요. 매번 검사를 받을 때마다 몸과 마음이 지치기도 하지만 잘 될 거란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도 힘을 내봅니다. 잘 지냈어요 그동안? 네, 잘 지냈습니다. 많이 힘들지는 않았고요. 네, 저번 치료받고 나서는 그나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제 오늘 항암 치료하는 시간인데 보니까 오늘 피 검사 한 거는 뭐 특별히 이상은 없어요. 저기 항암을 이렇게 받을 만한 적당한 이제 피 검사 수치가 나왔고요. 이번에 엑스레이 촬영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저번에 비해서 크기가 좀 많이 줄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그대로 해가지고 항암 치료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내일 이제 좀 예정대로 퇴원했다가 우리 또 다음 주에 한번 더 피 검사 해가지고 컨디션이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3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좌측 유방암을 발견하시고요. 유방을 보존하는 수술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본원에 오셔가지고 4차례의 항암 치료랑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꾸준히 이렇게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를 받으시면서 경과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검진 결과에서 폐에 암 전이가 발견이 됐고요. 역시 조직 검사에서 유방암이 전이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항암 고식적 항암 치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항암 치료 1차 시행을 받으셨고요. 오늘 2차 항암 치료를 위해서 입원하셨습니다. 유방암 병기는 크게 뭐 0기부터 4기까지로 결정이 되는데요. 우리 0기 같은 경우는 상피내암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크게 혹의 크기에 관계없이 상피내암은 무조건 0기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기부터 4기까지의 유방암의 어떤 이렇게 기수, 병기의 결정은 암 덩어리의 크기 그리고 다른 임파선으로의 전이 여부, 그리고 전이가 있으면은 몇 개나 전이가 됐는지, 그리고 뭐 간이나 폐나 뼈나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있는지 등을 조합을 해가지고 1기부터 4기까지로 결정을 하게 되고요. 특히 4기 같은 경우에는 폐, 간, 뭐 뼈 이런 식의 타장기 전이가 있을 경우에는 4기로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3년 전 진단을 받으셨을 때는 1기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셨던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가 좋아 다행히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크기까지 줄어들었다고 하니 입원 절차를 밟는 지영 씨의 마음이 한결 편안할 것 같습니다. 1박 2일의 항암 치료를 위해 입원실로 들어서는 지영 씨.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들어서며 용기를 내보지만 매번 두려운 마음은 가시질 않습니다. 이번엔 몸과 마음이 더 힘들지 않게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좀 어때요? 컨디션 괜찮아요? 그래. 아까 전에 뭐 피검사랑 엑스레이 검사 다 좋아서 지금 입원했으니까 맞고 계신데요. 물 잘 드시고 계시네요. 좀 약물 이렇게 들어가는 동안은 물을 조금 자주 해가지고 한 5컵 정도 천천히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하고 다른 거 크게 불편한 건 없으시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유방암이 폐로 전이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고식적 목적의 항암 치료를 시행 중에 있으시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항암 치료 받으시기 위해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항암 치료 2차 결과가 뭐 1차 항암 치료 이후에 좀 혹의 사이즈는 많이 이렇게 줄어든 거 이렇게 보이고요.
추후에 이제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해서 폐에 있는 암의 크기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은 조금은 그 암을 떼내는 수술도 한번 고려를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항암 치료 하시고요. 경과 봐가면서 수술 여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교수님 치료 잘 따라서 치료하면서 암이 좀 작아져서 관해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평범하게 직장생활 다시 건강하게 하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다른 바람보다도. 그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 5년이 지난 오혜진 씨. 밝은 얼굴로 진료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며칠 전부터 출근하게 된 직장이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전혀 지쳐 보이지 않습니다. 5년 전에만 해도 이렇게 씩씩한 모습은 상상도 못했지만 이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수술할 당시에는 건강검진 받으러 가가지고 알았거든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가지고 그러고 알고 바로 여기 와서 이한복 교수님인데 수술했어요. 달라진 점은 많죠. 이제 좀 뭐랄까 비관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래도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죠. 아, 나도 이 병에 걸릴 수가 있구나. 드라마 같은 데서만 나오는 건 줄 알았거든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교수님 시키는 대로 음식 관리 묻고 운동 계속하고 그래가 좋게 나는 났었어요. 우리 유방암은 보통 10년 돼야지 조금 완치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5년이라는 고비를 좀 넘기셨으니까 그래도 한 고비는 좀 넘기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유방암 재발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재발한 지 한 90% 정도가 5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내 대부분 이렇게 재발을 하고요. 나머지 한 10% 정도 그 이후에 재발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한 7, 8년째 또 이렇게 재발 고비가 한번 이렇게 조금 찾아와요. 그래서 약은 지금처럼 해서 10년 이렇게 복용하시면은 크게 문제 이렇게 없이 잘 이렇게 치료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년마다 이제 검진 이렇게 하니까 검진 잘 받고 하시면은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분은 6년 전에 양측성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병기는 2기가 되셨고요. 8번 항암 치료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시행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복용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시고요. 5년까지 해서 쭉 정기검진 이렇게 하시는 동안에 재발 증거 없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직장 생활도 잘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에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조금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권고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의사와의 관계를 잘 이렇게 형성을 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의사의 지시에 조금 잘 따라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유방암 치료받고 계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아무래도 큰 병을 치르시고 보시다 보니까 주변에서 좋다는 거, 이렇게 좋다는 뭐 한약재, 버섯달인물 많이들 이렇게 갖다 주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오히려 그런 환자분들한테는 약간의 독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의사와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게 돼서 운동하시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운동하기가 조금 많이 힘드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힘드시면은 실내 안에 조금 운동기구를 비치를 하셔가지고요. 적어도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이상, 그리고 한 번 하실 때마다 운동을 1시간 이상씩, 그리고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시면은 오히려 이제 유방암 재발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어떤 음식이 유방암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이런 음식들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 특정한 음식을 좋다, 안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골고루 균형 있게 드시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지방 이렇게 보통은 안 좋다라고 생각하기 쉽고 탄수화물 안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3대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가령 뭐 예를 들어서 뭐 빵을 드시고 싶다. 그럼 빵을 드십시오. 대신에
밥을 드시는 양을 조금 이렇게 줄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선한 과일, 야채, 채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이 섭취를 하시면은 또 유방암 예방에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이렇게 형성하는 것이 유방암 예방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꾸준히 정기검진 받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재발 안 하고 이렇게 이 생활에서 막 영원히 이제 멈춰가지고 건강했으면 좋은 거겠죠. 건강이 최고니까. 외래 진료실에서 유방암을 진단을 새로 받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유방암을 진단받고 오신 분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많은 두려움과, 그리고 내가 과연 이렇게 잘 치료될 수 있을까라는 이렇게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꼭 이렇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요.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치료 성적이 매우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유방암 치료 성적 5년 생존율 같은 경우를 1기부터 4기까지 이렇게 통틀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한 91,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유방암 치료 성적이 매우 좋고, 그리고 다른 암종에 비해서 유방암 치료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유방암 치료를 의료진과 잘 상의하여서 잘 받게 되시면은 언젠가는 꼭 이렇게 완치되실 수 있는 날이 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유방암 치료를 받으시게 되시면은 다시 한번 스마일 어게인 이렇게 하시는 날짜가 이렇게 오시게 되실 거니까 두려움 떨쳐버리시고요. 열심히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방암은 생존율도 높게 나타나지만 치료 재발 우려 또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므로 치료와 함께 관리가 아주 중요한 암으로 꼽힙니다. 또 유방암은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절제술 후에 겪는 심리적인 우울감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이 많아서 전문적인 의료진의 세심한 관리도 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의 어머니, 나의 아내, 나의 딸의 건강은 곧 나의 행복인 만큼 서로 조금 더 세심한 배려와 관심으로 가족들의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